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줌 강의에 오신 리더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했는데요. 7월의 책 영양의학 가이드 책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속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위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강의를 해주실 양은영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내용들 집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죠? 네, 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의 어떤 임상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우리 퇴행성 질환들이 정말 산화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러면 어떤 도움을 통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질병 중심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관련된 페이지들을 우리가 읽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할 게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잘 마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앞부분 함께 잠깐 리뷰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이스탠드 박사님이 23년간 약물만 처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눈앞에서 어떤 영양 보충제를 통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신비한 비타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여러 임상 테스트를 해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 진정한 예방은 세포 영양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우리는 몸속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활성산소,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걸 방어하기 위한 우리 몸의 아군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 속에 섭취하는 항산화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파트 2에서 몸속에서의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첫 번째, 우리 몸속 전쟁 속에서 상처받은 세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뭔가 손상받은 이런 세포들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복구 시스템, 야전병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야전병원 안에서 우리 세포들은 다시 건강한 세포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66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 직접 또 간접 복구 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우리 몸은 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캐닝을 쫙 돌리는 세포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가 어떻게 손상받았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부분 부분 꿰매듯이 반창고를 붙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손상된 것은 뒤바꾼다고 합니다. 잘게 잘게 쪼개서 다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단백질은 재활용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버리고 변형된 지방도 손상된 DNA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처음처럼 이렇게 바꾸는 힘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교한 생화학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인체의 야전병원, 복구 시스템을 우리 모두는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병에 걸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올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졌다라는 거죠. 피를 봤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에서 활성산소와 같은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보다 더 많더라.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산화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울이, 건강에 대한 저울이 기울어졌다. 아프거나 질병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복구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거고,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려고 하면 이런 천연 방어 시스템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몸속 자연 치유력, 이런 복구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영양의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몸에서 만드는 거, 음식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가공식품도 많아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균형을 위한 세적 영양 보충제가 이제는 영양의학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매 페이지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책 73페이지에 에블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자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4년 넘게 많은 치료를 했지만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레이스탠드 박사님을 통해 비타민, 미네랄, 포도씨 추출물,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라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함께 처방받아서 섭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본인의 주치 의사로부터 들은 또 다른 진단이 모든 약물 중단해도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4년이 넘도록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영양 보충만 추가적으로 더 했는데 항산화만 보충했는데 약물을 다 끊을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몸속 질병이 생겼다라는 건 아군이 적군에게 패배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영양, 항산화 성분들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다시 복구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속 천연 복구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8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필수 영양소가 최적 용량으로 공급된다면 인체는 여전히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보유한다는 강력한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장부터 오늘 9장까지 보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할인해 보더라도 영양의학이 굉장히 엄청난 현실적과도 같은 우리 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5장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5장에는 우리 사망률 1위를 다투고 있죠.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심장하면 혈관이잖아요. 혈관은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아져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여지껏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뭔가 불편함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레이스탠드 박사가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이 79페이지에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놀람, 심장 질환은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다. 심장 혈관에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혈관 염증을 약물이 아니고 바로 최적의 영양 보충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다.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고 거의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우신가요? 우리가 영양제를 몇 알 이렇게 먹었는데 심각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오랜 시간 영양의학을 해온 레스트랜드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하면서 혈관 질환의 주범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역사를 돌아보면 1970년대로 슝 하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320 이하면 괜찮다였어요. 지금 우리가 320이라고 하면 큰일 났어요 하고 의사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어떻게 걱정 근심이 가득할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70년대 살았던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왜 기준치만 이렇게 달라졌을까? 바로 1970년대 후반에 프리드민이라는 사람이 한 연구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200 이상이면 위험하다. 게다가 240이 넘어가면 심장 발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200, 240이 중요한 수치가 돼서 그걸 기준으로 콜레스테롤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80년대에는 좀 더 디테일해져서 콜레스테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명명을 하고 좋은 것은 늘리고 나쁜 것은 줄여야 돼라는 희한한 지금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때는 지금은 비상식적이죠. 옳지 않다라는 아는 정보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HDL도 LDL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입니다. 호르몬도 만들고 세포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생리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우리 몸이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콜레스테롤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 바로 그 자체,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산화돼서 변형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다. 그게 나쁜 거지 LDL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DL은 혈관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혈관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다 잡아 끊어요. 그리고 HDL이라는 슈퍼버스 같은 것에 타서 간으로 이동해서 이런 독소들이나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밀도가 낮다 보니까 혈관에서 스스로 간까지 가지 못하고 꼭 HDL에 실려서 간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화가 되면 그런 작용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산화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LDL 자체가 많은 것은 혈관 질환과 크게 상관이 없다. 사실 우리 소화지방이 나쁘다, 이런 콜레스테롤이 나쁘다 하는 이유는 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36.5도, 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36도라는 온도에서는 지방, 우리 소고기 지방 생각해 보세요. 전혀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탁한 덩어리를 만들 일은 없다. 오히려 산화됐을 때 끈적끈적해지면서 서로 엉겨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만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슈타인버그라는 박사가 새로운 이론을 냈습니다. 환자들이 억제할 만큼 충분한 항산화 물질을 안에 가지고 있다면, 체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LDL이 높아도 나쁜 콜레스테롤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세웠고 이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마르코 디아즈라는 박사가 이야기했죠.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봤더니 체내에 항산화 물질이 많으면 관상동맥 질환이 잘 생기지 않더라. 콜레스테롤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산화가 되고 안 되고의 이 산화체수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내면이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음식이나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항산화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혈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 이게 우리 심혈관 질환의 주요 문제인데 그 원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혈관을 나쁘게 만드는가라는 부분은 84페이지 그림 1, 2 그리고 그 뒷페이지 3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관 안에 근육층이 있고 그 안에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혈관 통로가 있습니다. 가장 그 안쪽에는 얇은 내막이라고 하는 짜리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는 내막 아래에는
근육층 사이에 내피아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혈액에 있던 LDL이라는 산화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내피 세포를 통해서 이 내피아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림 2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산화 물질들이 많으면 되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피아 공간을 갔다가 혈액으로 나왔다가 자유롭게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이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LDL이 산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 기작으로 혈관이나 혹은 이 뇌피아 공간에 있던 간핵구, 바로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들이 잘못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구 포획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 포획해서 없애고 또 한 개 포획하고 없애면 우리는 건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자꾸자꾸 포획하게 되면 거품처럼 버글버글하게 이 세포 안에 지방층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거품세포로 변한 간핵구는 뇌피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본인들끼리 끈적끈적해서 융합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면서 이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염증이 생기고 우리의 면역 복구 시스템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건강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페이지 89페이지의 그림 3에 보시면 이 뇌피아 공간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안쪽으로 불로 튀어 올라올 거니까 혈관이 좁아질 거고 혈관 벽이 딱딱해질 거고 그러다 이들이 활성산소나 너무 터져서 뇌피가 팡 터져버리게 되면 혈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혈전들은 떠돌아 다니다가 제거가 되어지면 다행이지만 뇌나 혈관이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갔을 때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경색, 심근경색이라는 큰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염증 반응 과정에 의해서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혈관 질환이 생기고 죽상반이라고 하는 이 산화된 LDL이 뇌피아 공간에서 가득 채워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퍼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많이 쓰는 게 우리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혈관 성형술 그리고 동맥우회술이라는 질병들은 병원에서 그 치료들을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응급적으로 처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 다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 레슨드 박사가 얘기하는 거.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한다. 그 내용들을 비타민 E,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또 우리 파이토케미컬로 알고 있는 바이플라보노이드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LDL의 산화를 막는다. 특히 비타민 E는 LDL에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산화되는 것 순간순간 다 적재적소에서 항산화를 통해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진정한 방법은 단일 영양소 하나 섭취가 아니라 이들을 모두 함께 섭취했을 때 상승 효과가 일어나면서 훨씬 더 건강을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영양소를 세적 영양으로 잘 내 몸에 공급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5장 챕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 6장 호모시스테인, 바로 혈관 질환의 다른 두 번째 요인입니다. 산화된 LDL이 문제라고 하면 그 외에도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단백질의 부산물들이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호모시스테인 또한 우리가 영양소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비타민 B군 중에 6번, 9번, 12번을 충분히 잘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 속에서 먹는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 호모시스테인을 만들게 되고 비타민 B군 세 가지가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하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안정한 형태의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호모시스테인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어린 8세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심장병, 혈관 이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혈중을 봤더니 호모시스테인이 굉장히 높았고 동맥이 노인의 혈관처럼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유전적인 결함으로 이 메티오닌을 잘 분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 이때 남아있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을 공격하는구나라고 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연구하는 중에 반대파가 생겼죠. 콜레스테롤이 주범이야, 호모시스테인이 아니고 하는 이런 반대 연구단체하고 딱 맞닥뜨렸고 연구비라는 것이 박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의 이 호모시스테인 중요도는 사라지고 콜레스테롤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슈들로 혈관의 건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되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다시 두 가지 연구에 의해서 호모시스테인이 심혈관의 주범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5,000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 테스트를 했는데 호모시스테인이 조금만 농도가 높아져도 심장 발작이 높아지더라. 3배 이상 높아지더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뇌로 가는 경동맥의 협착 위험이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연구 문헌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모시스테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농도가 정상 수치일까? 사실 하나도 없는 게 가장 좋고 적어도 5에서 15라고 이야기하지만 레이스샌드 박사님은 적어도 7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B군 세 가지를 잘 섭취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 우리가 음식 속에 메티오닌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있는 성분들을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더라도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메티로아를 일으키는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리메틸글리신이라는 적인 보조제를 같이 섭취하면 이런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혈관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연구가 잘 되다가 잘 되지 않다가 다시 잘 되는 이런 과정들을 역사 속에서 갖게 되었는데 이 의학계에서 어떤 경제학의 논리에 의해 진실이 묻혀지고 다른 잘못된 정보들도 흘러다닐 수 있다는 거. 이 챕터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걸 100% 알고 있지는 않다. 우리도 건강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귀를 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는 습관을 우리 환자들 또 우리 개개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의 바로 심장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웨인이라는 사람의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심장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심근염을 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심근병증이. 그가 이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는 박출량이 보통 50에서 70%인데 17%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25%까지밖에 회복되지 않았는데 넬샌드 박사님을 찾아와서 또다시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의학을 처방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심장 박출량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혈전에 의해서 이렇게 비대해진 심장이 다시 정상 사이즈가 되고 혈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연구 중에 엔자임 Q10이
심장에 굉장히 좋다라는 논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참고로 해서 웨이에게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도록 권유했고 3, 4개월 후에 그의 심장 박출량이 58%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온 거죠. 거의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은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이 영양 보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강력한 항산화 물질, 심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모든 세포에서 다 만듭니다. 그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 항산화 기능,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생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효소입니다. 근데 이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17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코엔자임 Q10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의 대사도 잘 되지 않을 거고 심혈관에 문제가 있더라고 하면 그 질병들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코엔자임 Q10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많은 논문을 살펴보고 임상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식 대기자, 거의 회복 불가능이어서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1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엔자임 Q10을 이렇게 처방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섭취하면서 보통 심장을 4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4기였던 사람이 3기, 3기였던 사람이 1기에서 2기로 점점 이 병기 상태가 개선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장 같은 경우에는 콩팥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기관이지만 심장도 거의 기능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영양 보충을 통해서 다시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네이슨드 박사가 앞에 심혈관 질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5, 6, 7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사들, 굉장히 우리 위험한 질병인 거잖아요.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물, 영양소들이겠죠? 이런 천연물이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배워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의사들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를 도왔다, 치료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일샌드 박사가 영양제를 처방하면서 본인이 환자들이 좋아지는 이 엄청 놀라운 이 신기한 비타민의 효과들을 경험하면서 의사들에게 매우 올바르면서도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5주차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괜찮으시죠? 네, 바쁘신 분들은 살짝 나가게 하셔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8장. 너무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암. 여러분들 우리 암 생길까 엄청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박사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암을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하고 암이 안 생기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썼는데 그 연구의 결과물은 다 조기 진단에 얽매여져 있고 실제적으로 암 발병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암은 계속적으로 생겼고 오히려 그냥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었을지언정 암 발병률을 맞추는 데는 전혀 그 많은 자본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암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지 그걸 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암 예방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옐센드 박사가 많은 문헌 조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로 주 원인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다.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발암 물질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그래서 왜 암을 만드는데요? 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세포의 기형을 만드는 근본, DNA의 서열, DNA 서열에 이상을 일으키는 거죠. DNA 서열에 손상을 주거나 혹은 구조의 변형을 통해서 자꾸자꾸 증식하는 세포, 기형세포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132페이지에 보면 화학적 예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정상 세포가 활성산소와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한 번 받으면 일부가 손상된 돌연변이 세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지속적으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초기 암 단계인 전암성 병변의 세포로 바뀝니다. 여기에 또 활성산소가 오게 돼서 공격을 받으면 이제는 여기저기로 퍼지는 전이가 될 수 있는 진짜 암으로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단순히 몇 개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의 누적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은 소전 박살이 중요하다.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느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20년, 30년 동안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이 안에서 해주는데 아래에 암이었는데 억제에 의해서 전합성 세포로 바뀌고 혹시 또 다시 관해가 돼서 돌연변이 세포가 되고 이번에는 복구에 의해서 다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는 이러한 확정 예방의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증명을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구강암, 입안에 있는 암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구강암과 그다음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자궁경부암으로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어떤 산화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영양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표에서 말한 것처럼 억제가 되고 관해가 되고 다시 복구가 돼서 건강한 세포로 변화되는 것들을 이 임상 연구 실험에서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의 변형을 통해서 암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암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부이고 오히려 후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만들어지는 암이 훨씬 많다. 그런데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양 처방을 하게 되면 다시 건강한 세포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우리 암에서도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36페이지에 암 퇴치 어떻게 할 것이냐, 암이 생겼더라도 혹은 암이 되기 전 단계라도 아니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화학적 예방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암물질을 피해라. 아예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담배 끊고 자외선 차단하고 음식을 제대로 된 것을 잘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9%만 그걸 따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벌써 1부터 잘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우리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올려라라는 거죠. 암이 생기면 그때그때 제거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극대화해라. 그게 바로 우리 몸속 항산화 시스템의 극대화이고 이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사에 부족한 것을 영양 보충을 하게 되면 좋은 식사 플러스 영양 보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나쁜 식사 계속하면서 아무리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를 다 갖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영양 보충을 하냐에 대해서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들을 종합적으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방을 했을 때 이런 20주 뒤에 좋은 몸이 회복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단계에서 이런 적절한 영양, 식단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우리 인체는 놀라운 복구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작동시키게 한다. 우리 몸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 치유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이런 세 가지 단계의 확정 예방을 실시했더니 관해율이 10배나 좋아졌고 들 중 72%가 정상세포가 되었고 그 중에 비정상적인 전합성 세포가 다시 정상적인 세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에서 봤던 화학적 예방이 억제되고 관해되고 다시 정상세포로 복구되는 건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체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3단계까지 완성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DNA에 가해진 여러 가지 손상도 원래대로 복구시킨다. 너무 놀랍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내가 이미 암이라는 걸 걸리게 되면 우리 병원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 요법을 통해 방사선 치료나 수술 요법을 하게 돼요. 근데 레이샌드 박사는 이런 과정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양 요법을 같이 병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양 요법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 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항암제에 의한 독성으로 내 정상세포들이 얻게 되는 부작용들을 다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킴벌리의 이야기 사례를 통해 21세에 난소암이 생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영양요법을 같이 했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그 암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게 나온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영양 보충제를 보조적으로 함께 사용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48페이지에 항산화제는 암세포의 파괴를 돕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제는 건강한 세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사들은 하지 못하게 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화학적 치료, 항암제는 활성산소를 아주 많이 내보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세포도 손상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 후유증과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항산화제에 대해서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아주 똑똑해서 필요한 만큼의 항산화 성분들을 세포 안으로 가져와서 본인이 항암제 이런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나를 지켜내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들은 잘 만났다, 너 잘 만났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항산화 성분들을 가져가게 되고 과도하게 들어온 이 항산화 성분들이 일을 하면서 엄청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게 과도하게 만들어 놓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활성산소들은 암세포를 더 증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항산화제를 같이 섭취하면서 이런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서 또 이 책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4살 우리 뇌종양에 걸린 이 4살 아이 미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빠가 강하게 요청을 해서 함께 실시했을 때 전이됐던 암이 없어지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종양 사이즈가 작아지고 했던 사례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양과학은 암과 기타 여러 퇴행성 질환과 싸우는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방을 해줄 것이냐. DNA에 가해지는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손상된 것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많은 영양소들을 제공해주고, 너무나 안전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먹으면서 좀 예방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암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을 예방하고 방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관해작용, 억제작용, 복구작용을 하는데 이 영양의학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기존에 우리가 암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항산화 영양요법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의료진들이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량으로 질 좋은 영양제를 잘 섭취하게 되면 암의 예방 그리고 치료에 굉장히 놀라울 만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여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암과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퇴행성 질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눈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은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위험한 질병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이 노인성 질환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 퇴행성 질환이 나이 들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영양이든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나이에도 이런 퇴행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백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수정체가 투명해야 빛을 받아들여서 힘을 맺게 하는데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 혼탁해지는 주 원인을 살펴봤더니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더라. 빛을 통해 들어오는 청색광이 우리 눈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게 처단되지 않으면 이 수정체를 혼탁하게 해서 백내장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수정체 자체의 안을 살펴보면 주변에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 알파 리포산, 베타카로틴,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드는 글루타치온, 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천연 몸속에서 만드는 항산화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항상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 버리게 되면 백내장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눈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0% 이상 백내장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또한 기작에 의해서 황반 부분에 이제 손상이 가해지는데 이 또한 산화 스트레스 때문인 거죠. 이 빛이나 빛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이 황반이라는 부분에서 활성산소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황반이라는 건 노란색이어서 황반인데 우리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 중에 루테인, 제아산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황반 부위로 이동해서 그곳에 축적이 되어집니다. 노란색 빛을 띠기 때문에 빛에 있는 청색 광을 흡수해서 활성산소로 인한 공격을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해지거나 노화가 되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황반변성이라는 퇴행성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쪽 주변의 세포들이 망가지는지는 우리 앞서 LDL이 산화돼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기작과 비슷합니다. 뒤에 162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똑같이 우리 이 황반이라는 부위 주변에 존재하는 자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PUFA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산화가 되어지면 축적되어지고 어떤 망막 세포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성분을 만들어서 이 드루젠이 점점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죽상반이 점점점 커지면서 혈관 내벽으로 뚫고 들어오고 주변에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시상세포 안에서도 이 드루젠이 이 길쭉하게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게 시상세포입니다. 베타카로틴에 의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는 성분인데 여기에 손상을 받아서 세포가 없어지고 뇌로 그 시신경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만 상이 맺히고 가운데 부분에 이 드루젠에 의해 손상받은 시상세포 부분에는 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봤을 때 중간이 검게 나오는 그런 황반변성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황반변성 또한 우리가 백내장, 앞서 계속 암과 우리 혈관 질환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항산화 성분에 의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 예방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루테인과 제아산틴을 얘기했고 우리 눈 황산 부위에 있으면서 스를 낀 것처럼 이 자외선을 차단하고 청색광을 차단하는 역할을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루테인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을 때 황반 색소가 증가되어지고 또 이 황반 변성의 비율이 43% 이상 감소되어진다라는 임상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시력 보호에 좋다라고 하고 이 루테인은 황반 변성에 특화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여기 이야기를 따로 구분해서 해주고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이, 코엔자임 Q10, 글루타치온 앞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우리 몸속에서 만들거나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이나 영양 보충제로 섭취했던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눈,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눈 퇴행성 질환도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고급 선글라스를 통해 우리 시력을 보호한다라는 것처럼 좋은 항산화 영양소를 통해서 이 눈 안쪽 겉이 아니라 몸속 안에서도 고급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영양소 섭취한다고 해서 그런 위중한 질병들이 나아진다라고 의사도 의심하고 이 내용들을 접하지 않은 분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첼 박사가 172쪽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죠, 해결책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안전하고 더 효과 있는 방법은 아무도 제안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임상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유산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눈 건강, 심혈관 건강, 또 암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던 이런 사례들은 이 레이샌드 박사의 영양의학 가이드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의 건강과 가족 건강, 그리고 주변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읽을 때 좀 꼼꼼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6가지 질병에 대한 이유와 원인과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주신 양은영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의 핵심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신 리더님들께서도 강의가 끝난 후에 느끼신 한 줄 감상평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주차 한 줄평 베스트는 갤럭시 팀의 진정미 리더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7월의 책
영양의학 가이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